안녕하세요. 세주TV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 출연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4월 6일에 방송이 된 노머니 노아트라는 KBS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왔는데, 혹시 영상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그 영상 방송 출연 소감과 더불어서 이러한 미술품, 재테크, 아트테크라는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최근에 저한테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KBS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하려고 하고 있고, 관련된 컬렉터, 아트 컬렉터로 출연이 가능한지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실제 촬영을 시작한 시간은 저녁 8시 반이었고요. 끝나는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 가서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와, 정말 방송국은 다르구나. 한 스태프분들이 한 100여 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방송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 MC분은 전현무님이셨고, 패널은 그다음에 개코,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 강민경님, 그다음에 모니카님, 그다음에 봉태규님 이렇게 있으셨어요. 이러한 분들이 계셔서 정말 저는 좋은 경험을 하고 왔고, 방송에 함께 하신 작가님들 이야기를 좀 제가 드려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김펄님이란 분이 있으셨고, 아이라 최, 그 다음에 정은혜 작가님, 그 다음에 베리킴, 이렇게 4분의 작가님들이 정말 방송에서 본인의 색깔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가까이서 이렇게 좀 많은 미술품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방송에서 나왔던 것처럼 풍자님을 모셔놓고 이 4분의 작가님들께서 자화상을 그려서 한 분이 이제 낙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풍자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리시는데, 와, 20분 동안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4분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4분의 생각이 다 이렇게 다르게 그림에 표현이 되는 걸 보고, 저는 이제 김펄 작가님을 응원하러 갔던 부분이라서 다행히 또 그날 김펄 작가님이 자화상에선 선택을 받으셔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뿐만 아니라 한 30여 분 정도가 이렇게 아트 컬렉터로 같이 참석을 하셨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보통 미술품을 심미적인 마음과 이 아름다움을 조금 느끼는 부분으로 참석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게 됐다라는 인터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인터뷰들을 들으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많은 미술품에 관심을 가지게 됐지? 라는 고민을 다시 원초적으로 해봤는데, 제가 처음에 미술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저는 정말 세금적인 부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트테크라는 단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실제 저희 거래처분들, 고객분들께서 미술품으로 이렇게 재테크를 하시는 부분을 보고 이러한 미술품에 관심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미술품을 즐기시는 분들하고는 시작점은 좀 다른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도 그때 당시에 좋은 기회에 김지희 작가님이라는 작가님의 그림을 사게 되었고, 이러한 여러 방송을 나가고 또 작가님들의 그림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미술품이 주는 이러한 효능이 내가 여태까지 너무 자본주의에 찌들어서 돈 얘기만 하고 있었구나 라는 반성을 굉장히 많이 제가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마음의 안정감도 생기고, 야, 저런 그림이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 걸려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아트 컬렉터로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 향후에 이 미술품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에 많이 초점을 맞추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제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020년도부터 코로나19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술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자료를 보게 되더라도 미술품 작품이 S&P 500 지수를 약 2.5배 수익률을 앞서 나간다고 한다라는 이러한 펀드까지도 운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술품을 컬렉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미술품을 컬렉팅 하시면서도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컬렉팅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저처럼 그냥 개인적인 지위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실제 그 방송에서 이어라 최 작가님 작품을 낙찰받으신 분은 미술관을 운영하시는 관장님이셨거든요.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실제 그 작가님의 작품을 모니카님이 방송이 되기 전에 한 1,200만 원 정도를 주고 사셨다라는 게 아마 내 방송에서도 막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이 작품이 낙찰이 된 게 한 900만 원대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모니카님이 안 된다고, 더 높게 낙찰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아무래도 미술품이라는 게 내가
보유를 하고 있고 이 작가님의 작품을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하면서 이 작품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뭐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사고 팔면 세금 없다고 하니 많이들 좀 편하게 거래를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들의 작품은 전액 비과세가 맞습니다. 작가님이 생존해 계시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만약에 작가님이 세법적으로 외국에 계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법적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작가님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도 이 컬렉팅을 하시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의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꼭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려보겠습니다. 크게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국내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 작가님이 살아있는 동안 작품을 사고 파는 건 내가 얼마에 사고 팔든지 세금이 전액 없습니다. 좋죠. 세금이 없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세금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를 좀 다른 자산과 비교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트테크라고 하는 걸 만약에 우리가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결국 재테크는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거랑 다 같은 분류에 있는 거잖아요. 이 분류에서 부동산 사면 저희가 무슨 세금 내죠? 취득세 냅니다. 미술품은 살 때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면 저희가 내야 되는 세금은 뭐죠? 매년 재산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혹 종부세를 납부를 하실 수도 있어요. 반면에 미술품을 보유하고 계시면 저희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될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이 부동산을 판매했다. 그럼 저희 무슨 세금 내야 되죠? 양도세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미술품은 기타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율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양도소득세는 제일 작은 게 6%부터 시작을 하지만 뭐 그렇다고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6%에 해당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1억 원까지는 필요경비를 90%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세금이 2%에서 4%밖에 되지 않아요. 재테크라는 범주에서 우리가 미술품과 부동산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신다라고 하면 뭐가 더 좋은 선택지일까요? 세금적으로 보면 미술품이 더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정말 미술품에 조예가 많으셔서 나는 부동산보다도 부동산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보다 미술품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더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라고 하면 미술품을 더 많이 투자하시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미술품 세금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술품이 만약에 예를 들면 6천만 원 미만이다. 그럼 세금 없어요. 반면에 미술품이 양도가액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90%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내가 얼마 샀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미술품을 1억 원에 팔았다. 9천만 원까지 내가 비용 처리해주고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1천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기타 소득세로 납부를 하시게 되면은 뭐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만약에 10년 미만 보유했다라고 하면 1억 원까지는 90% 필요경비, 그 이상으로는 80%의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숫자를 넣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저희가 어떤 작품을 샀어요. 미술품에선 내가 얼마에 샀는지 세금 계산할 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에 팔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미술품을 10억 원에 팔았는데 한 5년 보유하고 판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세금 얼마 내야 될까요? 실제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4,18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0억에 팔았는데 4,180만 원을 내야 되면 실제 우리가 내야 되는 세율은 몇 프로죠? 4.1%예요. 4.1%. 좋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걸 판매하고 4%대 세금을 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반면에 만약에 내가 미술품을 사고 10억에 팔았는데 10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저희가 세금 얼마 내야 될까요? 세금 2,2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세율은 몇 프로죠? 2.2%예요. 2.2%를 내는 세율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미술품 말고는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 질 거예요. 뭐야, 미술품은 내 세금 조금 내. 뭐 나만 막 뭐 부동산이 죄야? 라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굉장히 권장하는 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술품 시장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이 규모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아무리 부동산 전문가라도 나라에서 혜택을 주고 있고 세금적으로도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 또한 하나의 선택지로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미술품을 보유를 하시게 되면 짧게는 3년, 한 5년 동안은 거래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가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작품이 무분별하게 막 거래가 되고 다니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 기존에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10년 단위로 본다라고 하면 10년, 여러분 무슨 생각나세요? 미성년자 10년 바로 떠오르셔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있죠.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꼭 2천만 원은 아니지만 자녀분들한테 일정 금액을 증여를 하시고 자녀분들의 명의로 미술품을 좀 이렇게 사 놓으시고 10년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기대한다라고 보면 저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미술품이 좋고 부동산은 안 좋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의 시대에서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도 세금적으로도 나라에서 미술품에 대한 시장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대표님들의 개인 재테크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미술품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